네, 오는 금요일이죠. 13일 박정훈 대령 항소심 선고 공판, 항소심 공판 첫 기일이 열리는데요.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변호인 맡고 계신 분입니다. 김정민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사실 취재 편의점을 개점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렇죠. 박정훈 대령에 관련해서 이 사건은 우리가 뿌리를 뽑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군사법원으로 입법청문회 할 때는 국회로 아침 8시부터 주차장부터 라이브를 했던 뭐 공항도 같이 그러니까 공항도 같이 가고 근데 이제 이 프로도 엄청나게 그 발전했죠. 그때 저희 70만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정권도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유수같이 흘렀고. 그러네요. 아니 옆에서 뵈니까 우리 김정민 변호사님 흰머리가 많이 늘으셨네. 아니, 감춰졌었죠. 그동안 있는 사실 게 당연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대리인도 하시고 진짜 주마등처럼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뭐 소설 같은 일이었죠. 그러니까. 한 개인한테는 참 뭐 인생이 다양해서 좋긴 한데 정말 특이한 경험이었고요.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큰 과오 없이 잘 여기까지 왔구나. 참 안심도 되고 좀 뭐 기적 같은 일도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는 그 구속영장 청구되던 날 구속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구속 안 되고 석양이 지면서 걸어 나오는 그 장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하고 김정민 변호사 두 아저씨가 끌어안고 울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임 소장이 먼저 울었다니까요. 좀 따라서 운 거고. 울긴 울었잖아요. 아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운 게 아니라 석양을 보면 두 아저씨가 울었다. 임 소장님이 너무 그 좀 억눌렀던 감정이 이제 폭발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1심 군사법원에서 1심 무죄가 나와서 당연히 군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끝내 또 항소를 했어요. 네, 뭐 군사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항소했죠. 존중하는데 항소하는 것도 무슨 경우인지 여하튼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민간법원으로 넘어와서 지금 몇 번 변론기를 한 겁니까? 공판 준비 절차 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는 거죠. 공판은. 네, 첫 번째 변론기일이 이제 금요일 잡히는 건데 어제 한겨레 신문 보도에 보니까 군검찰이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공소장 변경을 또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이없는 게 국가라는 건 단일한 존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찌됐든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고 정부도 공포를 했습니다. 그 특검법은 뭐냐면 박정훈 대령을 그 공격했다, 린치를 가했다, 정당하게 직무집행을 한 박정훈 대령을 위해를 가하려고 국가기관이 총동원됐다. 이 의혹을 풀자. 그게 중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박정훈 대령을 여전히 유지해달라고 이렇게 항소하고 공소유지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서로 간에? 그러면 박정훈 대령이 유죄면 그를 처벌하라고 했던 사람들을 뭐 굳이 비난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물론 그것과 이거는 별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상식에 반한다. 한쪽에서는 박정훈 대령을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들을 색출하자.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고 또 같은 국가기관인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박정훈 죽이자.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 이번에는 국방장관 명령을 어겼다. 이렇게 억지를 쓰는 거. 둘 중에 하나는 억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억지라는 거는 뭐 지난 세월이 다 입증하는 거고요. 1심 군사법원 판결이 뭐 그걸 잘 설명하고 있고요. 이번에 공소장 변경은 뭐냐면 1심에서 그 이첩 보류 명령을 해병대 사령관이 내렸는지 그 좀 불분명하다. 그런 명령 자체를 내린 것 같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장관이 명령한 건 분명하지 않느냐. 그럼 이거라도 이런 껴넣기식 억지. 그럼 1심 때는 뭐 하다가 이런 짓을 하는지 도저히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그동안 행태들을 보면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 않고 국가기관이라고 믿기 어려운
어마무시한 거짓말을 공소장에 써놓고요. 네. 공소 유지 과정에서도 어이없는 짓들을 너무 많이 했죠. 예를 들면 네.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고 8월 2일 날 사건 발생 직후에 그 경북청까지 2023년. 네. 날아가 가지고 네. 뺏어온 기록, 그렇죠. 탈취한 기록. 탈취한 기록 수사 그게 기록. 증거랍시고 네. 굉장히 중요한 증거니까 빨리 확보한다고 네. 확보했는데 1심 내내 그 증거를 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내라고 했는데 그러더니 항소심에 와서 재판부가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네. 이제야 냈습니다. 재판부에는 제출했어요. 예. 이번에는 친절하게 저희한테 일일이 다 복사해서 나눠줬더라고요. 원래는 1심 때는 그렇게 안 주더니. 증거 목록을 내고 예. 저희가 이제 복사해서 이제 예. 열람한 다음에 예. 동의 여부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 네. 뭐 감사하게도 다 복사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예. 이제 제가 이제 김경호 변호사님한테 받은 메모지에 내용과 뭐 똑같죠. 그걸 잘 요약해서 예. 저한테 전달을 해줬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 증거를 보면 예. 군검찰은 이렇게 그 이첩 기록, 그 뺏어온 탈취 기록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입증 취지를 밝혔냐면 국방장관이 그 재검토를 지시한 건 정당했다라는 증거다. 네. 그러면 1심 때 왜 안 냈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주장을 뒷받침하는 건데. 예. 오히려 저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어제자로 냈는데요. 네. 이건 해병대 수사단이 일사단장을 입건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는 자료다. 그 수사 기록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네. 이미 2023년 7월 28일 날 네. 담당 수사관 영길 수사관이 예. 이 8명을 입건해서 이첩하겠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쵸. 일광수대장한테. 예. 그걸로 끝난 거예요, 법적으로는. 담당 수사관이 보고를 했고 예. 그 주무부서장인 일광수대장이 결재했는데 했고. 이첩을 이제 입건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없어요, 법적으로. 이미 다 끝난 거네. 입건은 담당 수사관이 예. 이게 범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예. 그걸 번복시킬 절차가 없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후에 장관은 뭐 전화해가지고. 일사단장을 결국은 예. 이첩 대상자에서 빼라는 빼라. 취지였죠. 그 그렇죠. 이후에 처음에 장관이 자기 입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자기 참모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뭐 지시한 게 뭡니까 결국은 서류만 넘겨라. 예. 뭐 너희들이 뭐 수사권도 없는데 뭘 특정하려고 하냐.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사단장을 이첩 대상자에서 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주장 안 된다라고 한 중요 근거가 뭐냐면 예. 이미 담당 수사관이 입건을 했는데 이걸 이첩 안 하려면 입건 서류부터 없애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공문서 훼손이 되는 거고 직권남용이 되는 거라서 나는 못한다 이렇게 박정훈 대령이 항변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이 수사 기록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핵심적으로 제가 이제 뭐 방송에 나가서도 일사단장의 핵심적인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7여단장이 7월 18일 아침에 그 현지 답사를 참모한테 보낸 다음에 네. 보고를 받고 지침을 내리길 뭐라고 했냐면 뚜가레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지침을 내려요. 예. 그런데 7월 18일 오전에 실종자가 발견이 되니까 네. 일사단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판한 것 같아요. 직접 여기 물에 들어가서 찾아낸 것처럼. 임성근 사단장이라고 임성근 사단장. 표현해 주세요. 예, 일사단장 예, 그러면 예,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임성근이라고 해야 사단장이 예. 그걸 이제 오판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오판한 듯한 수사 서류가 있다고요. 예. 당신은 오판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밑에서 전원하기를 네. 일사단장 임성근 사단장께서 이렇게 말한다. 육군과 다르게 해병내에서 찾은 것은 들어가서 찾았기 때문이다. 네. 이제 그 뚝 아래로 내려가서 샅샅이 찾아낸다. 네, 네.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참모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시를 받고 움직인 네. 거 아닙니까 참모들이. 근데 이제 본인은 그런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해병대 수사단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의 진술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 진술을 무시하고 입건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입건을 해서 그럼 이제 직무유기죠. 입건을 해서 대질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추가 자료도 수집해보고 그래서 이제 입건하자라고 보고서를 낸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네. 그래서 이 이첩 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큰 무리가 없다. 예. 그래서 이것을 번복시키려는 그런 지시가 위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냈어요. 이 수사 기록을 우리가 그동안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던 것도 그런 취지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메모지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도 네. 재판부가 실기록을 봐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아무리 7월 28일 날 박영기 수사관이 이미 입건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네. 그 입건 서류를 봐야지 판사님도 아 이때 입건이 됐구나라고 네. 알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사 보고서상의 각종 그 일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걸 눈으로 봐야만 입건할 만했구나 이런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내달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서 냈죠. 그걸 네. 이런 태도들을 보면 도저히 이게 국가기관으로서 공정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느냐. 또 게다가 이제 이 수사 보고서 우리 네. 박정훈 대령의 수사 보고서에 보면 정말 황당무계한 수사 보고서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담당 그 검찰 수사관이 예. 누구의 지시를 받았겠죠. 자기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검토를 했겠습니까? 네.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으니 이 수사 서류가 수사권 없는 기관의 서류다. 그거 가지고 예. 제가 보기엔 한 1년은 그렇죠. 싸운 것 같아요. 예, 수사권이 있니 울며먹었죠. 없니. 예, 그게 수사단장인데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마치 그 탄핵 심판 때 예. 사기 탄핵이다라고 여론몰이했던 네. 그것과 똑같은. 그러니까요. 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이 오해에 빠뜨려 가지고 난맥상을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행동들이거든요. 그 부분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었던 유재현 법무관리관도 국회에 나와서 네. 해병대 수사사는 변사 사건 수사를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인지 이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라고 그렇게 이미 얘기했어요. 확인했어요. 예. 국방부 검찰단장도 예. 이 해병대 수사단의 입건 이첩은 형식상의 문제는 없다. 음. 다만 장관의 지시를 어겼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지. 그게 항명이다. 네. 그래서 항명죄로 처벌받아야 그렇죠. 된다. 그 얘기는 했지만 장관이 이첩하라 그러면 이첩 보류하라 그러면 이첩 보류하지 말아야지. 네. 왜 네가 했냐, 임의 이거죠. 판단에서 그거 네, 수사 기록을 이첩했냐. 이게 항명이라는 거잖아요. 마치 그들의 그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보고서대로라면요. 예. 장관의 브레이크가 없었어도 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지 이첩하면 안 되는데 예. 인지 이첩한 거거든요. 그것이 장관의 결재가 있느냐 없느냐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 군에서 불법 부당한 명령은 그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 받잖아요. 만약에 네. 그 명령을 그냥 이행하면 그 자체로 처벌을 받게 되고 불법 부당한 명령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예. 그대로 복사판이 뭐냐면 자 아무런 혼란도 없는데 국회에 가서 병력을 뿌려라 맞아.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하라니까 하죠 뭐 하면서 네. 가면서 저는 되게 재밌는 문구가 뭐였냐면 당시 출동했던 헌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한순간에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뭐 지켜볼 수밖에 더 있느냐. 이런 표현하거든요. 자기는 다 알았던 거죠. 이게 별난이다. 군사 쿠데타다. 뭔가 별난이다. 정변이 일어나고 있구나는 걸 안 거예요. 아니 만약에 정말 전시 상황이나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국회 병력을 불가피하게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무슨 역사적 순간이라고 그걸 말했어요? 뭔가 별난이 일어나고 있구나. 정변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자기 또 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밑에 사람이니까 뭐 시키는 대로 하지 뭐. 이랬던 것이 범죄로 이어졌죠. 영혼이 없는 거죠. 네. 예. 이 박정훈 대령이 만약에 그대로 따라했다면 또 다른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됐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 이제 박정훈 대령이 원칙을 고수했고 예.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 사태 때도 많은 또 실무진들은 박정훈 대령의 그 저항에 대령을 대해서 생각했다잖아요. 생각했다라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작은 사건처럼 시작했지만 이것이 역사에 미친 파장이 굉장히 큰 사건이 그렇죠. 됐고 예. 박정훈 대령의 그 용기가 우리 역사 발전에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됐구나. 그래서 놀라운 일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일을 내가 도왔다는 것 자체는 네. 저 개인한테는 참 큰
행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가장 큰 국민적 의혹은 뭐냐면 아니 그래 수변에 들어가서 저 수색할 수 있어. 그런데 왜 그 흔한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고 군인들을 투입해서 그 해병대 빨간 티를 입고 이렇게 한 거냐. 납득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내성천 물살 센 거는 그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일인데 그 엄하게 군인들 그 나이 어린 20살밖에 안 된 군인을 왜 거기서 그렇게 죽도록 만드냐. 이건 당연히 윗선의 책임이다라는 게 국민적 공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번에 수사로 밝혀야 되는 그렇죠. 일이었던 이번에 겁니다. 특검을 해보면 알겠지만 예. 저는 이런 판단을 해요. 수사 기록을 쭉 보면서 네. 과연 해병대 사령관은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네. 제가 볼 때는 해병대 사령관도 잘못하면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임성근 사단장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작전 통제권이 이양됐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해병대 사령관과 일사단장이 행사한 듯해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그 상륙 돌격 장갑차, 네네네. 이걸 그 물살이 빠른 그 천에 밀어 넣은 게 네. 해병대 사령관 지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돌격 장갑차 그 재원 그 물자는 네. 군수품은 사령관 통제 물품이란 말이에요. 사령관이 지시해야만 갈 수 있는 내성천에 거죠. 집어넣을 예, 수 예. 있던 거예요. 요청하고 예. 갈 수 있는데 예. 54단장이 요청한 바가 없어요. 없어요. 어떤 예. 기록에도 54단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이 통제할 수 있는 게 그럼요.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그 무기 자체가. 해병대 이 최상병이 실종된 직후에는 바로 그냥 예. 임성근 사단장이 지휘했거든요. 예. 그 부분도 임성근 사단장은 그렇게 변명하시더라고요. 구두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합참의 그 작전 통제권 이양이라는 단편 명령에 대해서 네. 해병대 사령관이 구두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합참의 문서로 내려온 거를?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합참의 그 단편 명령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원래 자기들의 작전 지역이라고 생각했고 네. 자기들이 생색내기 위해서 무리한 지시들을 수없이 해왔던 거예요. 해병대 사령관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심지어 그 작전 통제권이 침범되고 있는 거에 동조한 거 아니냐. 이런 점들은 굉장히 면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냐. 김계환 사령관도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그 부분이 왜 제가 주목하고 있냐면 예. 그 장갑차를 그 물에 투입한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떠내려갔으면 몰살당할 뻔했어요. 그 장갑차는 그 바다에서 예. 육지로 들어오기 위해서 만든 장갑차란 말이에요. 네네. 물살이 빠른 걸 상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바닷물에 아무리 파도가 쳐도 예. 파도가 그 바다 쪽에서 육지로 치지 예. 육지에서 바다로 치지는 그건 않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돌격함이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예. 그러나 강물은 다르죠. 유속이 빠르게 흐른다면 역류해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장갑차가. 네. 그걸 견디지 못하고 또 내려갔다고요. 만약에 제대로 통제가 못하고 거기서 사고가 났다면 최상병 사고 전에 네. 몰살당하는 대형 사고가 날 뻔했어요. 더 큰일 날 뻔. 예. 그걸 국민들이 지금 잘 모르시는데 저는 예.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라고 봐요. 그 지시를 누가 했느냐? 네. 작전 통제권도 없는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거 아니냐? 과연 이 작사는 그런 요청을 했느냐? 54단장은 그런 요청을 했느냐? 없거든요. 네. 그런 걸로 보면 합참의 단편 명령은 휴지 조각이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군령이라는 관점에서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진짜 교전 상황 같으면요. 네. 아군끼리의 오인 사격이 발생한다고요. 그 작전 통제권이 혼란에 빠져버리면. 예. 그래서 매우 작전 통제권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한낱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만들었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밝혀지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항소심 재판에 윤석열 그 내란숙의 피고인 증인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채택 보류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논리는 그겁니다. 뭐냐면 그게 아니더라도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장관의 네. 명령이 위법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냐 이걸 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1심 군사법원도 그런 기반 하에서 판단한 것 같거든요. 그러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증인 신문이 필요하지 않느냐.
적어도 사실조에 불손하게 불응을 했던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법원이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증인으로 부른다면 그것만 물을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물어볼 게 많이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첩이 강행된 직후에 장관에게 3번이나 전화를 하고 네. 차관에게 전화하고 예. 이런 행동들은 수사에 직접 개입한 정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 대통령이 수사에 직접 개입해서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계로 입건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 그다음에 기록도 뺏어오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 예. 이런 정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공소권 남용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유무죄를 떠나서 예. 박정훈 대령을 입건하고 기소한 것이 예. 수사기관의 자체 판단이 아닌 대통령의 절대 권력자의 찍어 누르식 지시였다면 예. 그 공소가 과연 적법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확인할 필요는 있다. 다만 저는 이제 재판부에 그런 얘기는 했죠. 1심 때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무죄 판단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입니다. 공소권 남용이 되더라도 무죄 판단이 되면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판부가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도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을 해석을 하고 네. 엄밀한 법리적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윤석열 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그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했어요. 네. 그 VIP 경로석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건데 너무 많이 늦은 거 아닙니까? 늦었죠. 그리고 이번에 계엄 사태 때 보면 네. 5층에 옆에 딸린 홀이 있다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800, 7070도 예, 거기에 설치된 거기에서- 전화를 거다라고 추정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아마 5층에 예, 있는 있는 전화일 거다. 그리고 그건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는 예. 그 2층과는 다른 호실일 곳이다. 거다라고 저희가 예, 추정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전화 받은 사람도 뭐 가정집처럼 여보세요, 네, 뭐 이렇게 예, 전화를 그랬다는 받았더다. 거죠. 예. 그래서 그러나 그 공수처에서는 그 기록을 확보를 해주는 게 네. 자기들의 임무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공수처도 힘에 부처 있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은 최대한 해보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료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특검은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먼저 해주면 네.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저는 이제 그 경로가 네. 이첩을 할 때 그 7월 31일의 경로는 이미 드러났고 7월 31일. 그 경로에 곱하기 100은 됐을 거다. 8월 2일의 경로가. 8월 2일 경로가. 이첩된 다음에 예. 그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원래 하던 대로. 예. 저는 눈에 선해요. 예. 그러니까 전화지를 그렇게 그냥 밥도 예. 안 먹고 내립다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차관까지한테도 예. 전화를 하고. 심지어 차관까지 네, 전화하고 차관까지. 장관한테 했는 3번이나 했는데 네. 이게 분이 안 분이 풀려. 안 풀린 거죠. 그래서 차관까지 또 네, 전화해서 이거 말이야. 아마 장관한테는 예. 빨리 기록 뺏어오라는 지시가 주였던 것 같고요. 예, 차관한테는. 도대체 너는 뭐 했냐? 어쩌다가 이렇게 뭐 황당한 일이 벌어졌냐? 예. 그리고 조금 이제 정신을 가다듬은 다음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분노가 이제 예. 스멀스멀 스멀스멀 올라와서 이제 차관한테 어떻게 할 집단항명 거야? 수계로. 이 XX 확실히 조져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심을 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그 밝혀봐야 분노는 예. 마지막에 가서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예. 노상원의 수첩에도 옮겨가요. 그러니까요. 해병대 수사단장이 맞아요. 있습니다. 예. 수거 대상자로 박정훈 대령이 수거 예, 대상이 예. 됐어요. 그게 이제 문정부 때 청와대 파견 나갔던 군 장성들과 장성들, 함께 예. 나란히 거기에 있더라고요. 박정훈 대령이, 박정훈 대령이 수거 대상이었다, 수거 노상원에. 대상이. 그러니 이 분노가 오죽했으면 예. 도대체 노상원에 또 어떻게 얘기했길래 거기다가 노상원 수첩까지 수첩에 기록이. 적어줬고 예. 나중에는 이제 여인영 그 방첩 사령관이 예. 그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 포함 4명의 그러니까, 예. 뒷조사를 지시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내란 특검과 최상봉 특검이 어떤 부분에서는 겹치지 만나겠네. 않을까. 예, 만날 수 박정훈 있겠어요. 대령에 대한 린치 예. 그리고 박정훈을 보호하려고 했던 예. 자기들 생각에 예. 이 일부 빨갱이 법무관들 조직 이것들 가만두면 안 돼. 이런 그래서 블랙리스트 중에 뭐 최강 라인을 예. 뭐 밝히겠다고 했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되게 의아했던 게 뭐냐면 왜 중앙지역 군사법원장은 그 뒷조사 대상이 됐을까? 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재판부는 그렇다 쳐. 그 다음에 법원장은 그 저기 뭐야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는 그렇다 쳐. 네. 근데 법원장은 행정사무만 통제하기 때문에 왜 그러지?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건 자기들도 알 텐데 네. 왜 이 사람을 뒷조사시켰지? 네. 그게 최강욱 라인으로 분류된 것 같아요. 이 법원장이 최강욱 라인이다. 그 법원장이 사실 최강욱 라인도 아닌데 그 기수 자체가 네. 그 법원장이 13기에 붙었는데 네. 그 실제 임관은 14기와 같이 했거든요. 그 14기들 상당 부분이 최강욱 전 의원과 친해요? 아니 그때 일이 좀 겹쳐 있었어요. 그 저기 법무관 파면 사태, 그다음에 네. 군사법 개혁. 그 군사법 개혁의 주동을 14기가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14기들은 다 빨간 딱지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편가르기, 빨갱이 예. 만들기를 예. 또 하고 제가 그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나마 법무관들 조직이 다 박살이 났는데 그나마 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령 못 달고 네. 그 이제 법무관 출신 시험 출신으로 14기, 15기, 16 몇 분들이 남아 있었어요. 예. 그분들조차도 이제 최강욱 라인으로 분류해서 숙청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만약에 계엄에 성공했더라면 그들은 이런 프레임을 썼을 겁니다. 박정훈 대령의 재판 1심 재판에 대해서 네. 색안경을 끼고 빨갱이들의 장난질이라고 몰아가려고 프레임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네. 법무관들 조직 내에 최강욱이라는 불순분자들이 최강욱파라는 불순분자들이 이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을 컨트롤했다. 최강욱 의원이 그렇게 센가요? 군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포맷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나 봐요. 네, 진짜. 그런데 네. 무슨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큽니까? 그러니까. 다만 생각을 같이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 한 사람의 영향이 그분이 무슨 뭐 거기에 있다고. 최강욱 의원님 한번 모셔서 말씀드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군내 최강욱 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다. 이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국힘에서 네. 아니 특검을 왜 하냐? 너희들이 지휘하면 되는데 네. 자기들은 그렇게 지휘했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지휘를 하는 게 그 옳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법무관들이 그 사람에 끌려간다. 네. 넌센스죠. 다 같은 법조인인데 무슨 그 사람의 영향력이 네. 그렇게 클 수가 있습니까?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혜병 특검 의결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의결이 아니라 공포가 네.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됐을 때 마지막으로 그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 딱 격려하고 그랬을 텐데 혹시 박정훈 대령하고 통화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통화를 안 했습니다. 그게 통화 못 하셨어요? 네. 그냥 카톡만 주고 받았는데 예. 저희는 이제 뭐 정권이 바뀌면서 예상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사필 규정이고 그동안 다른 특검은 제가 잘 모르지만요. 최혜병 사건 특검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치부와 관련돼서 그걸 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했고 보수 세력조차도 상당수 국민들이 최혜병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막았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심지어 제가 특검 통과되기 전에 국방부에 구속영장 관련 사건을 특임군검사한테 맡겨라라는 의견서를 낸 적이 있어요. 네네. 또 개무시죠 뭐. 그러나 그 개무시가 지금 와서 보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결국 특검을 얻어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특검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저는 포인트. 이제 이 최혜병 사건의 특검에서 이제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 이 최혜병의 사망에 누가 잘못을 했느냐라는 부분도 있겠죠. 네. 그 부분도 반드시 밝혀야 되지만 저는 특히 관심 받는 것은 누가 박정훈 대령을 구속하라고 하고 누가 박정훈 대령을 기소하라고 몰아붙였느냐. 네. 그때 이제 국방부 정책실에서 만든 괴문서. 예. 이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왔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조차도 저는 윤과 그 하수인들의 못된 짓거릴 거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것도 밝혀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왜 그렇게 봐주려고 했었나? 김건희, 이종호 최근에 이제 제가 한 그 언론인으로부터 제보를 받기를. 예. 언론인이 또 제보합니까? 변호사님한테? 알려주신 거죠. 뭐냐면 이게 그 수중수색 지시. 네.
이 부분이 사실 그 뿌리가 윤 대통령에 있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아, 수중수색 지시를 윤석열이 지시했다. 그러니까 수중수색을 지시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수색하라. 라는 푸시가 이미 윤으로부터 내려갔다. 7월 17일 날 있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중대본 회의에 가가지고 그 군병력을 대거 투입해서 샅샅이 수색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가서 그대로 따른 거 아니냐. 해병대 사령관과 일사단장이 만약에 그 어떤 로비가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하면 지시가 자기로부터 나왔다면 자기 지시를 그래도 그 최선을 다해서 수행한 듯한 일사단장을 처벌하는 것이 자기를 처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일로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특검이 밝혀야 될 중요한 포인트다. 지금 나온 녹음 파일에 보면 이종호 씨의 얘기는 그냥 거짓말했다라기에는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내가 VIP한테 얘기할게 한다고 했어. 사표 낸다길래 내가 막았어. 내가 VIP한테 얘기해줄게라고 말했는데 실제 VIP가 나섰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한 사람의 그 허풍이다. 이렇게 믿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요거 하나만 끝으로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대령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가 7월 16일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당연히 뭐 그 보직해임 취소 또는 무효하긴 하겠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군사법원 재판을 보겠다라고 한 수원지방법원의 태도는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컷 군사법원 판결 보겠다고 2년 가까운 세월을 미루더니 군사법원 판결은 무시하고 판단한다. 넌센스죠. 그러나 민간 법조에 대한 기대, 우리가 그 인권 보루로서 인권 보호의 보루로서 사법부를 바라보는 그 기대는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다. 이제 와서 그렇게 해주면 뭐 할 거냐. 뭐 물론 저희야 당연히 원고 승소를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유명한 말이 돼버렸잖아요. 자, 이게 지연이 아닙니까? 엄청나게 지연된 거죠. 이제 이 판결이 과연 의미가 있냐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이제 와서 내려주는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국방부 쪽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한참 그 보직 안 주더니만 1심 무죄 판결 나니까 이상한 보직 하나 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직 됐으니 먹고 끝났다? 떨어져라. 먹고 떨어져라. 뭐 소의 이익이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했어요. 과연 수원지방법원이 그 허무맹랑한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도 좀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재판 저희도 잘 보고 또 추후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기를 희망합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